차라리 너무 이렇게 너무 모나면 안 돼. 아니 누가 요즘 카톡을 써요? 저 카톡 잘 안 읽는다니까요. 자, 아휴. 자, 이상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상형률 분포는 이제 나중에 우리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거랑 구분을 할 때 이상형률이라는 거는 변수가 딱딱 떨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x가 1, 2, 3, 뭐 0, 1, 2,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져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일단 표가 있어야 돼. 표가. 그래서 표를 하나 만들어 보면 방금 딱 이렇게 가만히 놓고 싶었어. 직선 될 것 같아서. 자, 이 변수는 이제 뭐든 올 수 있겠지. 문제 상황에 따라서. 자, 이렇게 놓고 이 자리에 이제 확률이 들어갈 건데, 확률을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그냥 확률에 관련된 걸 물어볼 수가 있겠지. 근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거, 자, 이 상황에서는 변수가 요 4개가 전부 다인 거야. 그럼 이 확률을 싹 다 합쳐버리면 무조건 1 나와야겠지. 그래서 P 전체라는 것은 이걸 다 합친 건데 얘가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이런 말이 나오면 뭐 P2를 써주면 될 거고,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걸 써주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EX라는 것은, 자, EX라는 건 평균이지. 평균이라고도 하고 기대값이라고도 해. 똑같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EX를 구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위아래로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0 곱하기 P0, 1 곱하기 P1, 2 곱하기 P2, 3 곱하기 P3 요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자, VX는 이제 분산을 뜻하는 거지. 그래서 VX를 구하는 건 이제 공식을 좀 외워줘야 되는데, 요거지 요거. 그래서 내가 제평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야. 그래서 제평이만 생각하면 되고, 자, 얘가 이제 표준 편차지. 표준 편차인데 시그마는 VX에다가 루트 씌운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에다가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어. 변수에다가. 자, 2 같은 경우는 X 자리에 2가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V는 A 제곱 VX가 될 거야. B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얘는 절대값 A에다가 시그마 X. 얘도 B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것들을 기억을 해줘야 돼. 자, 이거 두 개가 B가 아무 의미가 없고 평균은 B가 의미가 있다는 건데, 이 이유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을 해줬었는데 기억이 날까? 안 나겠지. 자,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봐볼게. 자, 중학교 때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배우긴 배웠어. 근데 약간 느낌이 달라. 이제 왜 다르냐면, 중학교 때 배운 거는 그때도 변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 그때는 대부분 뭐 시험 점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그때는 요놈들에 대한 비중이 다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중학교 때 우리 시험 보고 나서 평균 점수 낼 때 5과목을 보면 5과목 점수 더한 다음에 그냥 5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었지. 그것만 했던 거야 중학교 때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가 달라지냐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너네 지금 그 평균 등급 낼 때 이 과목의 등급에다가 단위수를 곱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쓰고 지울 건데 만약에 뭐 3과목만 있다고 해보자. 국어, 수학, 영어가 있다고 해보고 얘가 단위수가 5, 4, 3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 자 그리고 얘가 1등급, 2등급, 3등급이야. 자 그러면 평균 등급을 낼 때 국어가 1등급인데 단위가 5개야. 그리고 수학이 2등급인데 단위가 4개. 그 다음에 영어가 3등급인데 단위가 3개고 이거를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단위수의 합으로 나누는 거지. 그러면 12로 나누면 이게 이제 평균 등급이 나온다고. 요 상황으로 바뀐 거야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변수가 지금 1, 2, 3인 건데 1, 2, 3에 대한 비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요놈들에 대한 확률이 다르다는 건 예를 들어서 0일 확률이 뭐 80%라고 치자. 그러면 0이 80%나 되는데 이거 4개 더해서 4로 나누면 그거 평균이라고 할 수 없겠지. 뭔가 0이 더 많은 0에 더 많은 비중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1에다가 결국 뭘 곱한 거냐면 12분의 5를 곱한 거야. 2에다가 12분의 4를 곱한 거고 3에다가 12분의 3을 곱한 거야. 즉 확률을 곱했다는 얘기야 결국은. 그래서 확률을 곱해가지고 쫘라락 더한 게 이제 평균이 된 거야 고등학교 때는. 자 그러다 보니까 평균 구하는 방법, 분산, 표준 편차. 뭐 표준 편차는 사실상 똑같고 분산 구하는 방법도 약간 달라지는 건데 중학교 때 했던 거를 좀 알긴 알아야 돼.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거를 잠깐 한번 봐볼게. 자 일단 자 이렇게 이제 5개가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요놈의 일단 평균은 싹 다 더해서 5로 나눈 것이고 이제 평균이 13이 될 거야. 그 다음에 편차라는 걸 배웠어. 편차. 고등학교 때는 편차를 갖다가 뭐 많이 쓰진 않지만 편차는 뭐냐면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그럼 11에서 평균을 빼는 거.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이제 되겠지. 자 그래서 통계라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통계라는 건 막 한 명 한 명의 점수 같은 건 전혀 궁금한 게 아니에요. 한 반이라고 치면 이 반이 대체적으로 어떻다 이게 이제 궁금한 거라고. 그래서 평균이라는 걸 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편차가 요놈의 각각의 편차가 궁금한 게 아니고 이 5명이라고 치고 이 5명이 전반적으로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궁금한 거라고. 그래서 이 편차를 평균을 한번 내보고 싶은 거야. 근데 편차라는 건 싹 다 더하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평균 내는 게 의미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 평균보다 점수가 높다 낮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벌어졌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음수 양수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양수로 다 바꿔버리고 싶어.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편차를 제곱해. 편차를 제곱하면 이게 될 거고. 자 여기에서 분산이 나오는데 분산은 뭐냐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5로 나누긴 나누는데 저놈들을 싹 다 더하는 거지. 그러면 뭐예요? 50이니까 분산이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평균에서 얘네가 대체적으로 얼만큼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이 5명은 평균인 13에서 대체적으로 이만큼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맞을까? 평균적으로 이만큼 떨어졌을까? 이상하지? 왜냐면 제일 많이 떨어진 게 2잖아.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평균에서 이만큼 떨어졌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놈들을 제곱해버렸기 때문이야. 그래서 표준 편차가 나오는 거야. 즉 이 분산이라는 게 이제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 편차를 제곱을 해버렸거든.
그래서 얘를 다시 루트를 씌워줘가지고 얘가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5명은 대체적으로 평균에서 루트 2만큼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의미가 안 맞긴 해. 왜냐면 제곱을 해서 더하해서 평균 낸 다음에 다시 루트 씌운 거니까 약간 다르긴 달라. 근데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실상 중요한 건 이 표준 편차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자, 요렇게 이제 됐단 말이야. 자, B만 한번 생각해 볼게. B만 생각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됐는데 시험 문제에 오류가 하나 있어가지고 전부 다 정답 처리를 해줬어. 그래서 2점씩 다 올라간 거야. 그럼 얘네가 2점씩 싹 다 올라가면 평균도 2점 올라가겠지. 그래서 평균은 뒤에 플러스 B가 그대로 붙어. 근데 분산이나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 분산을 생각하면 분산은 요 평균과의 차이지, 차이. 근데 차이는 똑같지, 결국. 그래서 분산은 차이에 관련된 거니까 전부 다 B만큼 올려준 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B가 이제 사라지는 거고, 딱 봐도 얘는 편차를 제곱하고 있으니까 앞에 A 제곱이 붙는 거고, 얘는 다시 루트 씌웠으니까 이제 절대값 A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시그마를 가지고 또 표현하는 것들이 있다고. 시그마를 가지고. 자, 그래서 시그마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를 좀 볼 건데, 위아래는 그냥 안 쓸게. 위아래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야. 자, 그랬을 때 보통 이제 i를 많이 쓰거든. 그럼 뭐 i가 뭐 0부터 n까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 시그마 pi 하면은 확률을 전부 다 더했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1이겠네. 자, 그 다음에 자, xi pi 시그마야. 자, 얘는 x가 변수지. 그리고 p가 확률이야. 그럼 변수랑 확률을 곱해서 싹 다 더했다는 거니까 뭘까 이게? 2x겠지. 자, 참고로 2x는 m이라고도 많이 써.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뭘 거 같냐? 그렇지. 자, 여기서 나온 거야. x 변수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를 제곱했고 거기다가 pi를 곱했다는 건 평균했다는 거야.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얘는 분산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보면, 자, xi의 제곱 변수의 제곱에다 p를 곱했어.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제평인 거야. 자, 요 네 가지 정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자, 지금 중학교 때는 분산을 이렇게 구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공식이 아예 바뀌어버렸지. 근데 이제 똑같은 분산일 거 아니야. 그래서 저 공식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에서 나와. 여기에서. 자, 저놈을 싹 다 전개를 한번 해볼 거야. 그럼 시그마에다가 xi의 제곱 pi, 요놈 전개하면서 pi까지 다 곱해볼게. 빼기 2mxi pi, 그 다음에 m제곱 pi,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자, 그럼 시그마 이거 쪼갤 수 있지. 그래서 각각 쪼개볼 건데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는 2m은 개수니까 앞으로 빼면서 이렇게 써볼 거고, 얘도 m제곱은 개수니까 앞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써볼 거야. 자, 그러면 얘가 뭐야? 얘가 제평이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요게 평균이지. 평균이야. m이라고 써볼게. 자, 그 다음에 얘는 1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놈이 어떻게 되냐? 여기는 제평이었고 빼기 2m제곱 더하기 m제곱 되면서 마이너스 m제곱인데 m을 갖다가 2x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이 나왔던 거고, 실제로 우리가 분산 구할 때는 그냥 이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저것만 쓰면 돼. 단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가끔 가다가 시그마로 표현이 나올 때가 있다고. 물론 내가 지금 대표적인 이 네 가지를 적어줬는데 상황에 따라서 막 이상한 게 나올 수도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나는 지금 xi 빼기 m의 제곱만 배웠는데 여기에 보면 개수가 달라붙거나 막 이상한 게 나올 때가 있다고. 그때는 어쨌건 요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뭐 싹 다 전개해가지고 하다 보면 뭐가 나올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x는 위아래로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 뭐 이런 거 있었다고. 우리 확률을 갖다가 통분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편하다고 했었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분모가 10이면 10분의 해가지고 분자끼리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하고 그렇게 했었지. 자, 그렇게 해주면 되고 분산 재평이 기억하고 얘는 뭐 당연하고 요거 무조건 기억해야 되고 요거는 그냥 이제 약간 뭐 상식적으로 한번 보여준 거고 요거 네 가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요거 네 가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고 항상 PI를 뭐에다 곱했다는 건 요놈에 대한 평균이다. 이걸 기억하면 돼. 뭐 보게 이거 찍을까 그래? 아니 근데 제가 찍고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따로? 그래. 뒤에 뭐 보내든. 갑자기 인스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나도 인스타를 하긴 했었거든. 결혼 전에. 근데 이제 결혼하기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인스타가 또 와이프랑 싸웠어.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이제 여자가 좀 있다 이거지 이제. 근데 뭐 이게 내가 뭐 이제 뭐 흑심을 품은 그런 여자가 아니고 뭐 그냥 알던 사람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뭐 누구 한 4명인가를 콕콕 찍으면서 얘 누구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뭐 의심을 해. 근데 내가 어이가 없는 게 아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나쁜 짓을 해서 한 번이라도 걸렸으면 내가 네가 의심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나 그냥 가만히 살고 있는 사람한테 왜 그러냐. 근데 막 뭐 난리를 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판에 내가 그냥 인스타그램 지워버렸거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기가 태어났잖아. 또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제 주변에 보면 이렇게 이제 육아 관련해서 인스타고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 막 이제 또 내가 또 그런 걸 했으면 좋겠나 봐. 그래서 오빠도 좀 인스타 해봐 또 뭐 이래 그래. 근데 또 웃긴 건 그 전에 한번 주상욱 알아 너네? 주상욱? 주상우? 배우야 배우. 주상욱이라고 아무튼 있거든. 최근에는 한 작년인가에 태종 이방원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방원으로 나온 사람인데 아무튼 주상욱이 차예련 알아? 차예련이랑 결혼했을 거야. 근데 주상욱 인스타를 딱 나한테 보여줘. 그러면서 팔로워가 그러니까 팔로잉 한 사람이 와이프밖에 없어. 그걸 보여주면서 아 뭐 이 남자 멋지고 저거 뭐 그러길래 아무튼 그런 적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내가 뭐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막 만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뭘 올리기는 싫고 근데 이제 본인이 올린 걸 내가 보긴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그 대신 이제 팔로잉을 안 하고 있었지. 근데 이제 그 독일인 친구가 있단 말이야. 와이프 독일인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왔다가 그때도 원래 인스타도 안 만들고 있다가 걔네가 뭐 왜 너는 인스타 없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아무튼가 이제 그때 만들었던 것 같아. 2년 전에 걔네가 한국 왔을 때 그때 만들었다가 이제 그 와이프의 친구 부부가 온 건데 그 친구 여자가 나를 팔로잉을 했는데 그냥 그걸 난 냅두고 있었어. 그래서 와이프 계정이 2개여서 딱 그거 2개만 해놓고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이제 독일 갔잖아. 근데 이제 그 와이프 친구의 남편이랑 이제 내가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인스타를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알려주면서 딱 이제 보더니 팔로워 3명? 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좀 이제 그 와이프 친구 내가 수락 안 하고 있었는데 조금 그러니까 그냥 수락을 했지. 그래가지고 총 4명이 된 거지. 와이프 거 2개, 거기 2명.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애가 이제 놀래더라고. 어떻게 너는 4명밖에 안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지. 와이프가 싫어한다. 그러니까 왜 싫어하냐. 그러니까 뭐 여자가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인 그 친구가 우리 와이프한테 너도 인스타에 남자 많잖아. 막 뭐 이러고. 안 좋아요. 하면 안 돼요. 지금 근데 페북에 자꾸 쌤 떠요. 뜰 수 있지. 아니 계속 떠가지고 맨날 지우는데 자꾸 떠서 보게 되고 혹은 손낸 지가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 계속 떠요. 무슨 자꾸 친구 추천 이거에 계속 떠요. 쌤 계속 떠요 진짜. 나도 막 뭐가 뜨긴 떠. 이렇게 그 페북은 잘 안 들어가는데 그 인스타 이제 가끔씩 와이프가 올린 스토리 보러 들어가면 자꾸 뭐가 딱 있어. 그러니까 뭐 게시물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 나 그냥 완전 깡통이야. 근데 이제 들어가면 막 누구 뜨면 가끔씩 뜨는데 그냥 원래 보지도 않는데 가끔 이렇게 이제 눈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 사진이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그럴 때 이제 학생들도 뜨기도 하고 최근에 유희 아이디도 있었던 것 같아. 진짜요? 우리 빨리 돌아와야 돼. 왔어요 요새. 오케이 좋았어. 자, 아무튼 자 이따가 이제 문제 줄 건데 방금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항분포까지 가볼게. 요 이항분포까지를 하면 일단 이산 확률이 다 끝나는 거야. 자, 이항분포는 뭐냐면 일단 독립시행 상황이야. 그냥 이제 인스타 얘기를 좀 마무리를 잠깐 하자면 예전에 이제 인스타를 하긴 할 때는 나도 뭘 가끔씩은 올리기도 하고 이제 뭐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막 제자들이랑도 돼 있었고 그럼 제자들 뭐 스토리 같은 것도 가끔씩 보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학원 계정이 있긴 있잖아. 거의 안 들어가지만 이제 가끔 들어가면 이제 학생들 스토리 같은 게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거든. 근데 뭔가 이제는 못 보겠더라고. 왜요? 뭔가 괜히 어쨌건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이제 몰라 이게 이제 결혼 전후의 차이일 수도 있긴 한데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그냥 제자일 뿐이긴 하지만 뭔가 그래도 사적 관계라는 느낌이 좀 들었다면 결혼을 하고 나니까 되게 공적 관계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세희가 스토리를 올렸는데 내가 세희 스토리를 보면 세희가 싫어할 것 같은 거야.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어쨌건 개인 계정이고 개인 계정을 서로 팔로잉을 한 거니까 내가 봐도 된다는 거잖아. 쉽게. 물론 이제 걔가 내가 못 보게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야 뭐 이제 뭐 걔가 알아서 하는 거고 어쨌건 나한테 보이는 건 내가 봐도 된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학원 계정이니까 뭔가 내가 누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가끔씩 누르고 싶은데 막 못 누르겠더라고. 그리고 또 뭔가 내가 눌러서 봤을 때 학생이 싫어해가지고 나를 못 보게 만드는 것도 그냥 짜증나. 그래서 막 좀 눌러보고 싶은데 그냥 안 눌러. 자, 혹시 어쩌다가 파트너하고 계정이 너네 스토리를 본 흔적이 보이면 그냥 실수로 눌렀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상관없는데? 맞아요? 그냥 괜히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근데 결혼 전후의 차이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여자 제자랑 내가 뭘 한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사적 관계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런가? 결혼은 문제가 아닌가? 아무튼 요즘은 좀 그래 내 기분이. 안 하다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인스타. 근데 애초에 학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랑도 마팔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 친구들은 마팔은 되어 있는데 보는 게 싫다고 다 막아놨더라고요 스토리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내가 그걸 당한다고 생각하면 짜증나. 어차피 안 볼 건데 괜히 한번 눌렀다가 그걸 당한다고 생각하면 짜증나더라고.
저는 이제 다 안 막아놓고 쌤들이 가끔 제가 뭐 먹는 거 올리거나 약간 엄마랑 같이 술 먹는 거 올리면 계속 좋아요 누르시고 좀 이상하네. 아무튼 술은 웬만하면 먹지 말고. 자, 아무튼 이 항공포는 독립시행 상황에서의 통계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통계라는 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독립시행 확률 공식을 잠깐 보면 NCR에다가 P의 R승, Q의 N-R승 요거였잖아. 여기서 N이 총 횟수, R이 기다 횟수, P가 기다 확률 뭐 이런 게 있었지. 다 똑같이 쓰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 항분포를 기호로 나타낼 때 B, N, P라고 하게 되고 이 N과 P가 요놈이랑 똑같은 거야. 이게 N이고 이게 이제 P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썼을 때 이제 통계를 내면 EX는 NP로 바로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표가 나왔을 때는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해야 되는데 이 항공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얘는 NPQ가 될 거고, 이 놈은 당연히 루트 씌운 놈이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주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독립시행 상황인 게 나중에 하나가 더 나올 거고, 그래서 그때 가서는 독립시행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하긴 할 건데, 어쨌건 독립시행 상황인데 문제를 읽어봤더니 독립시행 상황이에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확률을 물어봤으면 독립시행 확률 공식 쓰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평균 분산 이런 걸 물어보고 있으면 요걸 이용해서 이제 해결을 해주면 될 것이고. 뭐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냥 찍자 요거까지.